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 통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일반 유권자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선 기초선거가 뭔지도 잘 안 들어오고요. 어디까지가 기초선거인지. 서울시 의원은 기초선거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울시 구청장은 기초선거에 들어가요. 여기부터 헷갈리죠? 기초선거가 뭔지. 아는데? 네? 아니요, 몰라요. 그리고 임시반장을 해서 그래.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번에 완전 정보를 한번 해보자고. 뭐가 논란이 됐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쪽이 옳은지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특별, 네, 광역, 광역, 그리고 도. 여기까지는 넓잖아요. 인구도 많고 광역. 나머지는 다 기초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은 그래서 기초단체장입니다. 아시겠죠? 도지사는 광역단체장인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기초단체는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광역은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러 갔어요? 서울시의원은, 광역이잖아요. 시의원은, 새정치연합이 2번이죠, 기호. 1번은 새누리고, 국회의원 수로 결정하는 겁니다. 2번이 있어요. 서울시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영등포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에요. 2번이 없어요. 2번이 없는 데다가 공천을 안 하니까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 됩니다. 무소속이어서 뒷번호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2번이 공란이 되면 3번 통합진보당. 이 사실상 두 번째 네. 가는 거죠. 그러면 4번이 정의당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노동당. 노동당이 있죠? 그러면 6번, 7번은 그렇게 등록하는 정당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8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8번은 그러면 새정치연합 출신의 구청장이 차지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추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새정치연합에 누군가를 뽑고 싶은데 구청장으로 누구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씨발. 자기 동네에 구청장 이름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시가 아니라 그 밑에 구의원. 기초의원, 구의원 정도 내려가면요. 절대 몰라요. 구의원 어떻게 알아, 이름을.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누군가를 뽑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출마자를 찾아낼 확률이 대단히 낮아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 전제는. 자, 왜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그동안?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조금 배경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런 공약을 했어요. 박근혜 해결... 후보, 당시 후보도 공약을 했어요. 네.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영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번호를 달고 하는 거 상당히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냥 무소속보다. 그래서 영남에서 활동하는 그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이 기초의원은 그 정당 공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였어요. 그런 게 좀 있었고 영남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게 문재인 후보님은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하지만 모든 지역에다 공천을 하지 말자는 공천제도 폐지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특정 지역으로 가면 또 이제 민주당이 센 지역에 가게 되면 위원장이 이제 쫙 내리찍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위원장이 맡고 있으니까 내리찍고 줄 따다닥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또 이런 폐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제 아는 게 새정치라는 것은 뭐 의원들이 이렇게 쫙 줄 세우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새정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데는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은 그렇게 못해요. 수도권은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게 속칭 다이다이 맞붙는 데잖아요, 여기는. 다이다이. 그래서 이게 밀리면. 의원님. 예? 아니, 제가 이제. 품격이 굉장히 높으시군요. 우리 김보혁 기자가 제가 부대변인 할 때 우리 출입기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우아하게 얘기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 세워갖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새누리당 공천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1번 달고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가 번호가 없는 거지. 새정치연합이.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쉽죠. 1번 있으니까 1번 찍고 싶으면 찍으면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2번을 찍었던 사람들 찍을 데가 없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더군다나 항상 없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 칸에 광역단체는 있다니까요. 서울시의원은 2번 있으니까 2번을 찍어요. 그런데 기초단체는 없으니까 두 번째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찍겠죠. 그런 일이 엄청 많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건 공동 책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김한길 대표가 받은 아니잖아요. 모두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안철수 공동 대표 혼자 분란을 일으킨 거인 양 보도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죠. 많죠. 예.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안 대표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며칠 전에 한겨레 장봉군 화백이 만평으로 아주 잘 그렸는데 기초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의 내용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 같이 친환경 전기차 타기로 합의를 했다가 한쪽은 고집스럽게 전기차 타고 달리고 한쪽은 디젤 엔진 좋은 걸로 빵 달려나가고 불공정한 게임이 뻔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을 계속 고수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거는 한번 물어볼 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러면 지방선거에서 기초는 다 질 거 아닙니까? 질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져요. 그건 너무 자명한 거라서 조심스럽게 전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어떻게든 차단해서 꼭 찍고 말아야 한다. 엄청난 정신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추진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당사자만 탈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선거운동원들 한 후보당 법정 선거운동원이 사무장, 회계 책임자, 운동원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 전국에 후보자가 3,000명이 넘으니까 3만 명. 3만 명의 핵심 당원들이 다 탈당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핵심 당원이 3만 명이나 됐어요?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탈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대선 공약으로 정했던 거고 이후에도 그렇죠. 꾸준히 주장했었던 대선 그 말에 거고요. 가치가 있느냐? 대선 네. 공약을 정할 당시에는 이제 이 정도 상황까지는 잘 몰랐을 거고요. 저희가 그때 공약을 한 거는 우리 당만 저쪽은 하는데 우리 당만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약간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자는 거였지. 제도를 바꾸자는 거였지. 우리만 공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는 그건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아침에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그 말에 가치가 있나요? 저는 사실 정당 공천제 배제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 당 의총할 때 이거 처음에 논쟁될 때 만약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거를 하게 되면 유언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당원들 갑자기 막 투표하더니 당원 투표에서 폐지가 이겼죠. 그래서 다수가 돼서 당론을 그렇게 정했고 그러면 이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운영 책임이. 근데 지금 와서 제로는 한번 해보자 하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본인 말고. 저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고요. 그러니까 다수인데 어제인가요? 오마이뉴스에서 그 현직 국회의원들 지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한테 여론조사 해봤더니 그대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수던데요. 국회의원 중에도. 저는 그 조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의원들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리고. 예.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최장직 교수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 무슨 연구소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실 때 이제 서로 약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게였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당장의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당 정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말대로라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뒤집어야 네, 뒤집으면 저는 그리고 일단 그러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뒤집어 버렸으면 이제 또 사람들은 안철수도 다를 바 없구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럴 줄 알았다. 옛날로 돌아가구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그건 이제 다 지는 거예요. 지고 나서 우리는 약속을 지켜서 이제 우리는 국민에게 이게 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래 니네 참 잘했어.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비례대표도 있잖아요.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례대표를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지금 새누리당이 그러잖아요. 네. 기초의원 정당 공천하지 않을 거면 비례대표도 공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되면은 비례대표를 거의 다 새누리당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서울의 구청장 25개 중에 19개가 현재 야당 몫입니다. 구민주당 몫이에요. 거의 다 쓸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번호 2번을 못 달고 나가는 거예요. 구청장. 그러면 지금 서울에 사신 분 중에 자기 동네 구청장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민주당 찍은 겁니다. 2번. 이명박 싫어서. 그쵸? 그래서 야권한테 힘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로 19개가 온 건데 지금 전망으로는 이 상태로 구청장이 전부 다 번호표 떼고 추천받아서 저 끝번호로 가면 다시 재선된 확률은 얼마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새정치연합에서는 전망하고 있나요? 전멸이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여론조사에서는 전멸로 나와요? 예. 근데 내천의 방법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내건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 보면은 정말 구악 정치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예전에 허경영 총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및 여러 정치인 옆에 사진 많이 찍었어요. 커다랗게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사진만 가지고. 사실 그거 말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데. 게다가 이런 거 구청장끼리 모여서 지명해서 지지해달라. 자기를 지명해서 공천은 아니지만 당에서 지명 지지. 왜냐하면 무소속이어도 정당에서 지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 영등포 구청에 이 구청장을 지지한다고 표명을 해달라. 지명 지지. 이런 방안을 냈어요. 채택된 건 아니고. 근데 사실 그럴 거면 공천을 하지. 뭐하러 번호표 다 떼고 지명 지지 이런 수단을 써요. 이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뭐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게 의미도 없지만 실제 그럴 거면 공천하죠. 공천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은 당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탈락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거 압축을 했다 이거예요. 민주연합에서 뭐 3명인데 1명을 지명을 했으면 2명이 안 나가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2, 3%씩 다 못 나가도 2, 3%를 거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수도권 선거에서는 이 표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이게. 근데 2명 나가면 둘이 5%를 이미 얻어요, 둘이면.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이 새누리당하고 무소속만 있냐. 그게 아니고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다 합하면 이게 이제 1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마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완책이 있냐고요, 제 말은. 저는 정당 공천을 해야 된다고. 근데 본인은 권력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네. 지금 마련 중인 보완책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지는 걸로 그냥 가는 건가요? 고양시는 어떻게 해봐야죠. 힘듭니다. 네. 약속을 뒤집지 않는 정치인, 이건 좋다 이거예요. 다 졌어. 엉창 다 지게 되면 이게 한두 사람이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장과 의원들을 합하면 전국에 몇 명입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생각도 그 계산도 하셔야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잃게 된다 오히려. 그렇죠. 예. 그 떨어진 분들이 나는 약속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뭐 그렇게 고상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않죠. 정치는 현실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바보 정치라고. 짧게 죽고 길게 산다.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시 죽고 길게 살 수 있다. 근데 그걸 잘못 다시 얘기하면 무책임 정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이 60%를 넘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다.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새정치연합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그럼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거는 광역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근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에 누가 나왔고 서울시의원 기초 이렇게 뭐 단체장이 쫙 하면 쫙 모이면요. 그 동네 선거운동원과 후보까지 한 100명 정도가 모입니다. 한 동네에. 100명이 쫙 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든지 하고 예를 들어 다닐 거 아니에요. 정몽준 후보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럼 뭐 그 이렇게 하고 다닐 100명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몽준 우리는 후보 훈련 운동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밑에서 우리 당의 박원순을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나를 지금 알려야 돼. 내가 지금 후보인지를 새천년 우리가 무슨 얘기지? 권력에서 멀어진 게 많네. 자기 당 이름을 몰라. 아니 김현미 의원님이 너무 많이 오늘 바뀌었어요. 창당대회를 참석하셨는데 12번째 창당대회 참석하셨답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너무 급해요 지금.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의원 김현미 후보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지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박원순 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노인위원장 하시는 어르신이 어제 만났는데 그 노인정 가서 이제 또 이제 선거운동 좀 해보려고 가셨더니 번호도 없다면서 뭐 들어왔어? 몇 번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오시더니 번호 좀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구청장이 야권이 됐어요. 근데 이런 구청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구의원들은 전부 다 1번이 된 거지. 전부 다 1번이에요. 그럴 공세가 굉장히 높죠, 지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 어려움을 뚫고 구청장 몇 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난관은 정말 많고 어려운데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이걸 물었는데 본인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송우창 의원이나 혹은 김한길 대표 불러보지 뭐 일단.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는 절대로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에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김한길 대표나 혹은 김한길 대표 생각을 공유하는 누군가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분들 그걸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입장을 충분히 충분히 들으려고 한 건데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게 네, 그렇죠. 전멸하는 것보다 바꿔서 약속을 어겼다는 말을 좀 듣더라도 득표를 하고 그걸 만회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어긴다는 게 우리가 약속을 했었던 것 자체가 이 제도를 바꾼다는 거였지. 쟤네 제도는 안 바꾸는데 우리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목표는 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새누리당과 합의해서 그걸 입법화하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룰로 폐지하겠다는 거지. 저쪽은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만 공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피해는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크게 가죠. 민주당의 기초 출마자들은 득을 어느 정도 볼지 몰라요. 이번이 생겼으니까. 기초만이 아니고요. 이게 광역에도 영향이 커요. 그렇죠. 광역도 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란 정치인에게는 타격이 주는 건 분명하죠. 그 본인이 어떻게 하기 나름이죠. 예. 죽든 살든?
아니, 아니에요. 자기가 현실 정치의 이런 그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당의 대표잖아요. 이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 당원들의 그 애로사항,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표라면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번 내놓는 게. 선거 구도를 그래서 거짓.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약속을 지킨. 약속 거짓. 이쪽은 약속을 지켰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유불리를 따라서 약속을 팽개쳐버렸다. 거짓과 약속. 이런 구도로 가서 길게 보면 결국은 역시 약속을 지키는 건 새정치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라는 게 생각이시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근데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 길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프레임을 짠다 그래가지고 야권이 그렇게 짠 프레임대로 이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집권도 했죠. 언론이 그런 식으로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약속과 거짓이라는 프레임은 너무나 이제까지 많이 해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먹혀들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새누리당은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이 상황이 올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하겠죠. 그렇기 그거야. 때문에 패자를 자기네들은 부르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향식 공천제라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공천제를 실시하면서 공약을 위에서 지킨 것이다. 위에서 찍어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그 정도 계획은 우리는 했고. 했다.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이죠. 물론이죠. 근데 제 네. 말은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좋아하냐고요. 당연히 좋아하죠. 네. 그럼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한테 뭐 비례대표를 뭐 공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왜 너희들 약속 그렇지, 못 다 죽어야 지켰다고 이거지, 니네는. 못 지켰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니네들은 왜 또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공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프레임에 잡혀서 발목이 잡혀서 저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들어보기로 하고 문제점을 오늘 쭉 짚어봤는데 혹시 빠지신 이야기 있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없어요 이제. 아니 원래 오늘 창당대회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 얘기 큰 주제는 새정치연합 잘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가야 될 일인지 말 것인지 여론도 안 만들어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려서 이걸 해야 되는 걸로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야권이 다 무너지는데도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는. 자,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거죠? 할 말 없습니다. 아, 뭐 우리 당 좀 지지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번호가 없어서. 번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예, 얘기 없어요? 방금 처음에 이제 정수께서 얘기하실 때 언론 지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언론의 지형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종편까지 가세되고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문제를 본질적으로 좀 짚어주기보다는 계파 싸움이라든가 뭐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이거 풀어가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보셔서 여론을 좀 형성해 주셔서 이게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텃밭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이다 이런 것들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도 좀 힘이 생겨서 좀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영문도 모른 채 오늘 이 자리에 불려 나와서 대부분은 권력 핵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던 김현미 의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